고집불통 시어머니, 그녀의 눈물 고백. 태풍이 지나간 후의 적막함이 마을을 덮고 있었다. 미수는 무너진 지붕잔해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 전 시집 올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그 어떤 순간보다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날아간 기와 한 장 한 장이 사실은 새로운 꿈의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미수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25년간 살았던 서울 생활. 매일 반복되는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좁은 원룸에서 혼자 먹는 저녁, 주말이면 텅 빈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일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진짜 괜찮을까요? 운전대를 잡은 남편 경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40을 넘긴 나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서울에서 나름 안정적이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펜션 사업을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경태에게는 큰 모험이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요즘 시골 펜션이 뜬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한적한 곳을 찾잖아요. 미수는 가방에서 꺼낸 사업 계획서를 펼쳤다. 인터넷으로 밤새 조사한 자료들, 대출 계획, 인테리어 구상까지. A4 용지 20장에 그녀의 꿈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성과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미순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이고, 이 서울 며느리가 또 무슨 바람이 났나? 시어머니 말려는 며느리가 펜션 사업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녀는 여전히 집안의 실질적 권력자였다. 어머님, 요즘 농촌 관광이 각광받고 있어요. 우리 집도 워낙 크고 전망이 좋잖아요. 조금만 손보면. 여자가 나서서 무슨 사업이냐? 경태가 월급쟁이로 다니면 되지. 왜 쓸데없이 돈 날리려고 하느냐? 말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사업은 집안의 위신을 깎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남의 손님을 집에 들이는 펜션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자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고, 시대가 달라져도 며느리는 며느리다. 집안 뒷바라지나 잘해라. 그날 밤 미수는 남편과 함께 작은 안방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시네요. 처음엔 다 그러시는 거야. 조금씩 설득해보자. 하지만 경태의 목소리에서도 확신은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미수는 강행을 택했다. 집 한쪽 날개채를 정리해서 작은 민박집을 시작한 것이다. 산골마을 펜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등록했다. 첫 손님은 서울에서 온 젊은 커플이었다. 와, 공기 진짜 좋네요. 사진보다 훨씬 예뻐요. 손님들의 반응에 미수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다. 아줌마, 온수가 안 나와요. 화장실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미수는 허둥지둥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지만 준비 부족은 여실히 드러났다. 손님들은 하룻밤을 채우지 못하고 체크아웃했다. 그러게 말렸지. 시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가
미순의 가슴을 찔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경태네 며느리가 펜션 한다더라. 서울 사람들 데려다가 돈 벌려는 모양이지.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지겠네. 마을 이장 박 씨는 특히 못마땅해 했다. 조용하던 마을이 왜 이래. 외지 사람들 들락날락하면 치안도 불안해지고.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달랐다. 마을 청년회장 김진수는 오히려 반가워했다. 좋은 일 아닌가요? 마을에 활기도 생기고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을은 서서히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대학교 4학년인 아들 영호가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왔다.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그에게 어머니의 펜션 사업은 그저 민망함이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가 민박집 한다고? 왜 창피해 하니? 떳떳한 사업인데. 떳떳하긴요. 서울 사람들이 시골 구경 온다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영호의 말에 미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전 이해 안 해도 돼요. 졸업하면 서울에서 살 거니까요. 그날 밤 미수는 홀로 앉아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쳤다. 과연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만이 자신이 찾은 유일한 꿈이었으니까. 펜션 운영 3개월째 미수는 나름 요령을 터득해 가고 있었다. 온수 문제도 해결했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개선했다. 예약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사가 일어났다. 아야. 베란다 난간이 부러지면서 손님 한 명이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1층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발목을 다쳤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치료비까지 다 보상하셔야 해요. 손님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미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위험한 곳을 어떻게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신고할 거예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러게 말렸지. 외지 사람 다치면 우리 마을 이미지만 나빠져.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어. 이번에는 젊은 층까지도 고개를 저었다. 안전사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법정 다툼까지 갔다. 손님 측에서 과도한 배상을 요구했고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은행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태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 알바를 시작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였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다시 서울로 올라가자. 안 돼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미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그해 여름 유난히 강한 태풍이 몰아쳤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난 방송을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분주히 대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미순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소 갈등 때문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지붕을 더 단단히 고정해야 할 텐데. 경태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오래된 기와 지붕은 태풍을 견디기에는 너무 불안해 보였다. 밤이 되자 바람이 무섭게 몰아쳤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무서워요, 엄마. 평소 강한 척하던 영호도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다. 아! 차가운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방 구석에서 떨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미순 가족이 본 것은 완전히 망가진 집이었다. 지붕은 형체도 없이 날아가고 벽은 무너지고 가재도구들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수는 무릎이 꺾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괜찮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뜻밖에도 마을 이장 박 씨였다. 그는 손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집사람이 끓였어요. 일단 드시고 우리 집에 와서 몸부터 녹이세요. 미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토록 자신을 반대했던 이장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이장 집 사랑방에서 임시로 머물게 된 가족들. 말년은 며느리 곁에 조용히 앉았다. 미순아.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야거나 며느리였는데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단다. 말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양재일을 배워서 마을 아낙네들 옷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돈도 벌고 싶었고. 그런데요? 시집와서 포기해야 했지. 그때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한다는 게 집안 망신이라고 했거든. 미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다. 그녀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을 것이다. 너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더 반대했나 봐. 너도 실패할까 봐. 어머님,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 꿈을 짓밟았구나. 그날 밤 고부는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영호는 긴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다. 무너진 집을 본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내가 너무했네요. 괜찮다, 아들아.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호는 서울에서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면접에서 고향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얼버무렸던 일, 농촌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기억들. 그런데 며칠 전에 만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고향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고향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거라고. 엄마,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고가 일어난 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했나?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인데.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을 초등학생들이 그린 응원 그림들이 이장 집벽에 붙여져 있었다. 예쁜 펜션 다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에게도 전해졌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었다. 지붕 고치는 일이면 내가 도와줄게. 건축 일을 했던 김 씨가 먼저 나섰다. 우리 집에 쓰다 남은 기와 있어. 목재도 좀 보탤게. 미수는 감격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영호는 서울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안했다. 엄마, 단순히 펜션만 하지 말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체험 프로그램? 농사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별보기. 마을 전체를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만드는 거죠.
영호의 아이디어에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우리 할머니 손맛으로 김치 담그기 체험 어때? 우리는 논농사 체험을 해볼 수 있지. 밤에는 별 관측하고 낮에는 산책로 걸으면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이제 펜션은 미순 가족만의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동 사업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 말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럼 내가 전통 요리 교실을 맡을까? 어머님이요? 젊었을 때부터 요리는 자신 있었거든. 이제라도 써먹을 때가 됐네. 영호가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 산골마을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태풍 피해를 딛고 일어서는 가족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붕을 고치는 모습들이 감동을 주었다. 진짜 스토리가 있는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 힐링하고 싶어요. 댓글들이 달리고 예약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1년 후 산골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미순의 펜션은 산골마을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각 가정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연계되어 3박 4일 코스까지 만들어졌다. 할머니 말년의 전통 요리 교실은 특히 인기였다.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와서 요리를 배우며 관계를 개선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순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자 말년은 환하게 웃었다. 나도 고맙다. 내 덕분에 젊었을 때 꿈을 이뤘잖니. 서울에서 대기업 합격 통보를 받은 영호. 하지만 그의 선택은 의외였다. 저는 여기 남을래요. 뭐라고? 이 마을에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도 해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고요. 영호는 대학에서 배운 경영학과 마케팅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의 체계화에 앞장섰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신청해서 농촌 관광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친구들도 신기해해요. 고향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영호는 고향을 자랑스러워했다. 2년 후 미수는 새로 지은 집 마루에 앉아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로 얹은 기와 지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뭘 그렇게 봐요? 경태가 차 한 잔을 내밀며 물었다. 그냥 신기해서요.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을 곳곳에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김 씨네 집에서는 논농사 체험이, 이 씨네 집에서는 전통 술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하려고 했는데 결국 마을 전체가 함께하게 됐네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마루로 나온 시어머니 말년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님. 처음에 어머님이 반대하셨을 때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저를 생각해서였다는 걸 알겠어요. 그때는 정말 걱정이었어. 혼자서 그 큰일을 어떻게 해내려고 하나 싶어서. 영우가 서울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대학 동기들이 마을 체험을 하러 온 것이다. 와, 여기가 영우 고향이구나. 완전 힐링되네.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아. 친구들의 반응에 영우는 뿌듯해했다. 엄마,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대요. 방송국에서? 네, 농촌 재생 성공 사례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군요. 미수는 감개무량했다. 2년 전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을 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국에 방영될 성공 사례가 되다니. 해질녘 온 가족이 새 지붕 위에 올라가 일몰을 바라보았다.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 지붕은 절대 안 날아갈 거야. 경태가 단단히 고정된 기와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든 지붕인데요. 미수는 웃으며 답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었지만 기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혼자 힘으로는 태풍에 날아갔던 기와들이 이제는 모두의 정성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꿈도 마찬가지구나. 미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혼자만의 꿈은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하는 꿈은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날아간 기와 한 장 한 장이 결국 더 큰 희망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저 멀리서 다음 손님들을 태운 버스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순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심지어 태풍이 와도 이제 그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좌절과 희망, 그리고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풍에 날아간 기와처럼 삶의 위기를 맞은 미순. 하지만 그녀는 무너짐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지붕을 세우듯 자신의 삶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세대의 벽을 허물고 아들의 깨달음은 젊은 세대의 책임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희망을 쌓아 올립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삶은 언제나 폭풍을 몰고 오지만 그 후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포기가 아닌 다시 일어섬, 혼자가 아닌 함께의 길을 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